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플의 빵영이 갑자기 IPO 관련해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전 세계 장기 국채 금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최고치를 지금 연이어 경신을 하고 있죠. 미국,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물가는 높아지고 빚은 쌓여만 가는데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쟤네들 기준금리 못 올릴 걸 하는 느낌입니다. 내가 국채 살려면 수익률, 이자 더 가져와. 그래야 내가 살 거야. 이러면서 마치 시위라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채권 자경단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채권 또 팔아버려? 국채? 또 팔아버린다? 이러면서 사실상 위협, 조롱을 하고 있는 이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드 야덴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 아직은 급격한 국채금리 상승이 주식 시장을 저해할 것 같지는 않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공황 상태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국채금리가 높긴 한데 죽을 정도는 아니야.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코인이야. 지금 작년부터 내내 지금 죽상을 작년 4분기부터 그냥 하락만 하고 있지만 AI 주식은 현재로서는 AI 주식이 없는데요. 상승을 해도 불안, 하락을 해도 불안. 이게 이제 스릴을 넘어서 이 자체가 뉴 노멀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연말 내년 초 위험한 랠리 여전히 아직 남아 있다. 주식 코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제가 어느 순간 저는 이게 내년 어느 매쯤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언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제는 뛰어내려야 합니다. 저는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삼전닉스 신규 신용융자가 보시다시피 7월 달에 정말 그 피해 어떻게 보면 청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규 이제 B2가 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배 ETF 레버리지 규제를 한국에서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직장인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이거 레버리지가 아니니까 다시 B2를 이제 더 하고 있는 거겠죠. 참 위험한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영이 IPO 가능성에 대해서 기존보다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유투데이가 전했는데요. 어떤 컨퍼런스 같아요. 여기에 나가서 리플은 오랫동안 비상장 회사로서 매우 만족해왔다. 사실 비상장사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시 의무 이런 거 아무래도 거의 없거나 적겠죠. 그 다음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뭘 샀습니다. 이런 어떤 제약으로부터 좀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더 중립적인 입장이다. 분명히 2년 전, 3년 전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IPO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 일정도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여러 번 밝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번 슬슬 할 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더 정확히는 2020년, 21년, 22년 오직 꿈에도 소원은 IPO였어요. 특히 누구 IPO를 보고 나서 21년 4월 달 코인베이스의 IPO, 나스닥 상장,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리플의 빵영이 나도 저거 해야겠네 했지만 사실 소송이 하나 걸려 있었죠. SEC가 소송을 걸어서 이거 하고 싶어도 이거 좀 이제 소송이 일단락 되면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22년, 3년, 4년, 5년 IPO 그건 나중에 하면 되죠. 실은 IPO가 투자금 유치의 목적도 실은 있거든요. 초기 창업자, 초기 투자자들이 이때 엑싯을 하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 투자금 유치를요. 작년 11월 달에 5억 달러, 하나로 치면 6천억, 7천억 이미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IPO 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사실 저 투자금 유치 전에도 돈이 이렇게 가난한 그런 회사는 리플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작년 시타델, 판테라 캐피탈, 갤럭시 디지털 등 수천억을 이미 투자를 받아서 23년, 24년, 25년 꾸준히
뭐 메타코라고 하는 수탁 회사, 레일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회사, 뭐 히든로드는 지금 리플 프라임, 브로커리지 뭐 이제 이것저것 파는 주식도 파는 플랫폼이에요. G 트레저리라고 해서 정말 각 종류별로 우리 하나로 따지면 거의 3조 8천억 원을 기업 인수하는 데만 썼어요. 라이센스 다 따고요. 이게 이제 보통 회사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도 실은 드러나는 걸 누가 3조 8천억을 씁니까? 돈 때문에 굳이 IPO 필요 없다고. 근데 갑자기 왜 그랬겠냐? 저는 크립토 시장에서 꼭지의 지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중에 전 하나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IPO 날짜입니다. 뭐 리플 입장에서는 뭐 2012년에 처음으로 창업이 됐었거든요.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4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비상장 기업입니다. 물론 유망한 회사, 미래가 밝은 회사 맞는데요. 10년이 넘게 고생한 보상은 보통 이제 뭐 XRP도 물론 있지만 지분이 이제 막 그냥 10배, 20배, 뭐 30배, 50배 IPO 할 때 이렇게 막 늘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찌됐건 그러면서 보상을 받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었던 거예요. 2021년 4월 달 중순으로 4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죠. 그때가 정확히 지난 상승장에 뭐 그때는 더블탑이었긴 했지만 그 코인 꼭지 4월 달에 한번 11월 달에 한번 찍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게 리플 IPO랑 뭐 저는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상컨대 리플은 아무래도 그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서클도 그렇고 리플이 사실 한낱 핀테크, 뭐 크립토 옛날로 따지면 도박장 무슨 뭐 스타트업 정도 되는데 매년 저기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 글로벌 저기 뭡니까 스위스 다보스 포럼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청해서 초청 받는 사람만 가거든요. 매년 가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들의 정보력은 우리의 수준을 한참 넘어섭니다. 제 생각에는 리플의 방향은 이 위험한 랠리라고 하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전 남아있다 보거든요. 요거 끝나기 전에 IPO를 아마 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여전히 합니다. 지금 제 생각보다는 좀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IPO 필요 없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말을 바꿀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뭐 한 2년 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도 다른 뭐 지수들 지표들 많죠. 뭐 제조업 ISM 지수 이게 지금 뭐 50은 넘고 있지만 이게 여전히 뭐 좀 더 올라가 줘야 되고 이게 뭐 관세로 인한 건지 뭐 불안감으로 인한 건지 또는 뭐 이제 코인베이스 앱 순위도 여전히 뭐 저조합니다. 뭐 500이 여전히 움직이질 않아요. 코인의 거래량 뭐 RSI다 중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릴 텐데 리플이 IPO 전 할 것 같다. 전 아직 피크가 그래서 당연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빠르면 연말도 가능할 것 같지만 아마도 해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아직은 모릅니다. 만약에 AI 주식이 무너져 버린다면 위험한 랠리, 뭐 멀티플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뒤에서 엔트로픽 10월 달에 아마 IPO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모르겠지만 AI가 무너져 버리면 뭐 코인 혼자 독야 청청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랠리 끝나기 전에 IPO를 할 것이다. 리플만 그런 건 아닙니다. 리플이 워낙 이제 그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얘기를 드렸던 거고 크라켄 IPO 계속 뒤로 미루고 있어요. 컨센시스 아시죠? 저기 이더리움 주식 회사라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com 큰 회사들이요. 팔콘 X, 레저, 여기 뭐 지갑회사, 그레이스케일,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지금 IPO를 안 하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일단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리플 IPO 해봤자 그 주식이다. 주식이랑 XRP랑 다르다. RLUSD, 스테이블 코인 다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IPO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예를 들면 IPO 바로 그 전날 그 정도 해서는 저는 일단 XRP 들고 있는 것을 싹 다 한번 던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더 당분간은 기다려야 되겠죠. 엔트로픽이 현재 뭐 리볼빙 크레딧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이미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자꾸 너 돈 좀 더 필요하니? 돈 좀 더 빌려줄까? 하는 이유가 뭐다?
곧 있을 기업 공개 IPO 주관사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지금 뭐 스페이스X를 뛰어넘는다 또 지금 뭐 꿈을 자꾸 뭐 이렇게 대중들에게 팔고 있죠. 전 세계. 대출을 많이 약정하면 할수록 이후 대형 IPO에서 더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건이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더 주관사 역할, 내가 그 좀 더 이렇게 비중을 높이려고 지금 엔트로피 같아 좀 돈 좀 더 빌려줘. 그 대신에 나 나중에 그 IPO 할 때 내가 조금 더 나한테 물량 더 줘야 돼.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죠. 주식은 위험한 랠리. 근데 코인은 사실은 뭐 끝도 없는 하락장이 지금 나오고 있죠. 현재 현물 코인, 선물 코인 거래량 정말 말 그대로 바닥을 기는 게 지금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지금 코인 투자자들이 거의 지금 어디로 넘어갔냐? AI 또는 원자재, 예측 시장, 뭐 이제 레버리지, 전 세계적으로 무기한 선물 이쪽으로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실은 저는 하락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려운 이유가 사람들이 관심이 아무도 없는데 계속 어려운 원화채굴을 하면서 매수를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 AI랑은 지금 굉장히 뭐 좀 상반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로 크립토 지금 어렵냐?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를 들고 있는 이 회사에서 UDC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매년 원래 개최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9월 달에 보통 하거든요. 아니면 뭐 8월, 9월 이때 하는데요. 올해 개최를 안 한답니다. 비슷한 시기에 뭐 저도 예전에 그 컨퍼런스 오래 했지 않습니까? KBW 뭐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이분들 잘해요. 이분들의 이 그 컨퍼런스 그냥 후원사로 참여해서 그냥 껴서 그냥 우리 행사 하나 하고 올해 자체 컨퍼런스를 건너뛴다. 2018년 개최 이후로 지금 8년 만에 처음으로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2018년, 2019년 저도 업비트 컨퍼런스 뭐 제주도까지 제가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가서 물론 강의도 들었지만 저는 뭐 영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열심히 팔았던 기억이 나요. 올해 이게 쉬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난 8년 동안. 원래 9월 달이 원래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쉰 적은 없었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저는 방정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 장이 얼마나 안 좋으면 업비트도 지금 쉬어가는구나. 업비트 비썸 마찬가지죠. 지금 거래량 저기 뭐 영업이익이요. 마이너스 80%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수입이 수직 낙하했겠죠. 그 누구도 하락장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말고 이제 다른 걸로 상품을 뭐 서비스를 다각화시키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은 지금 뭐 코인의 기본적인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가 뭔지 아직 정확하게 이게 뭐 그 정의가 입법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달랐던 씀씀이에도 수수료 외길, 코인 거래소 업비트 비썸 투톱의 추락이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80% 급감했다. 매출의 97%가 수수료다. 거래 수수료죠. 수익 다각화가 뭐에 막혔다? 규제에 막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간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량 코인 사서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건 막 그냥 타이밍 맞춰가지고 한다기보다 좀 오래 묵히면 우량 코인은 자라날 겁니다.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나중에 코인으로 큰 수익을 거두신다면 다각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이제 좀 들었어요. 저도 뭐 AI 주식 뭐 예전에 아주 조금 들고 있었던 거 있었죠. 금도 마찬가지 뭐 조금이었죠. 그러니까 주식 우리가 이제 지금은 코인 올인해서 시세 차익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큰 이제 금액을 불리신 다음에 그날이 옵니다. 그러면 주식이다. 좀 관련성이 적은 주식입니다. 뭐 스트래터지, 뭐 비트마인 왕창 들고 있는 건 코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예금, 적금, 달러, 금, 뭐 여러 가지 상품들로 조금 다각화 해놓으면 좋겠다. 비트파이넥스는 뭐 오래된 거래소예요. 코인 거래소인데 예전 그 테더랑 거의 자웅동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비트코인이 하락장 탈출 직전에 있다.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금융 환경 완화가 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넘겨짚는 것 같아요. 아직 뭐 금리 인하 됐습니까? 근데 금리 인하 예상. 갑자기 밝아졌는데 불과
한 달 반 전만 해도요. 연내 비트코인이 4만 달러로 추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를 냈던 데가 비트파이넥스입니다. 지금 말을 쓱 바꿨죠.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는, 그냥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뭐 기다리다가 나중에 인하하겠지. 뭐 이 정도예요. 물가라고 하는 게 그래도 피크는 찍은 거 아니야? 주가? 그래도 뭐 AI 주식이다 뭐 오르고 있던데 지금 요 정도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중심의 하드웨어, 그 다음 AI 시장을 통해서 유입되는 자본이 어디로 흘러 들어온다면,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온다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건요, 자본 있죠. 전 세계 자본이 지금 많이 풀려 있지만 지금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게 AI 주식, 뭐 데이터 센터다, 뭐 저기 삼전 닉스다, 좀 먼저 들어가겠죠. 근데 AI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되면 AI를 통해서 코인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사실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아시죠? 이제 클라우드, 그 저장 공간, 뭐 이런 거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플랫폼인데요. 여기에서 개발자들이 AI 에이전트들 왔다 갔다 결제를 할 수 있게, 여기 이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깔겠죠. 프로그램에서 만들면 AI 에이전트가 USDC를 통해서 자율 결제를 하는 페이먼트, 뭐 결제 시스템을 출시를 했습니다. 좀 뭐 이제 어렵게 적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 회사들, 그 다음 아마존 웹 서비스, 코인베이스 거래소, 서클이 찍어낸 USDC, AI 에이전트들, 그 다음에 이걸 만든 개발자들 있죠. 이 모든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신용카드에 이제 돈을 집어넣고 코인베이스나 이제 그 지갑에 결제 연동을 시켜내요. 그럼 AI 에이전트가 그 사용자 허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결제를 자기 마음대로 정말 뭐 수십 번, 수백 번 갖다가 마이크로 결제가 가능해요. 실시간 결제가 되고 AI와 크립토가 이제 만나는 시점이 옵니다.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그 개발자의 그 지갑 인증 정보를 에이전트에 노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단 아직은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모든 이해관계자 플러스 사용자까지도 만족을 시킬 수밖에 없는 방법이 바로 이 크립토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이거는 우리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난 30일 동안 X402 프로토콜은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이제 결제 프로토콜이에요. AI 에이전트를 위한 이제 결제 프로토콜 통해서 무려 1,400만 건의 결제가 이미 실행이 됐습니다. 실합니다. 베이스 있죠. 그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레이어 2 베이스를 통해서 730만 건, 그 다음이 폴리곤 560만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USDC를 사용했겠죠. 이걸 통해서 AI 에이전트가 그냥 자동으로 결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기반인 온체인 결제를 지원해서 별도 계정이나 구독이 없이 AI 에이전트가 즉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AI 에이전트가 피지컬보다 더 빨리 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내년, 내후년 굉장히 크게 활성화가 될 거예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기존에 잘 나갔던 하나가 뭔가 사라져 줘야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구독 서비스예요. 구독 경제가 많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한 달에 뭐 내가 음악 듣는 사이트,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비스 같은 거.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내는 거. 굳이 한 달에 내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안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써야만 하면 쓸 때마다 0.05원 정도 그냥 내고, 쓸 때마다 그렇게 내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기존의 신용카드, 뭐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있죠. 수수료가요. 2%에서 3%를 떼가요. 그 다음에 건당 무조건 0.3%, 이거는 이제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원을 결제를 하려면, 아니 고정 수수료가 400원, 뭐 지금 뭐 500원, 뭐 1,000원, 2,000원 되니까 이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기존 신용카드 못 쓰는 거예요. 스트라이프, 이거 굉장히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 인프라 갖고 있거든요. 건당 최소 0.5달러, 이거 한 600원 이상을 받습니다. 건당 무조건. 근데 어떻게 뭐 1원, 2원, 0.5원 결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존 방식. 페이팔
기본 5% 플러스 알파예요.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되죠. X402에다가 USDC 여기서 이제 베이스 체인을 썼더니 한번 전송을 할 때마다 0.001달러 미만입니다. 그냥 말하면 그냥 1원 내시면 돼요. 1원. 1원. 이거는 AI 에이전트가 쓸 수 있죠. 그 밑에 솔라나 망을 쓰면 0.00025달러입니다. 이거는 뭐 0.3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 베이스보다 더 싸네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실시간 정산이 1초 내에 1초가 안 걸려요. 1초가 안 걸립니다. 솔라나, 뭐 베이스, 폴리곤, 뭐 이더리움, 레이어 2 많죠. 뭐 스텔라, 뭐 트론 이런 퍼블릭 아주 가성비 좋은 이 체인들과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트라이프가 경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비자, 페이팔, 스트라이프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겠습니까? 기존에 전 세계에 깔려있는 네트워크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냥 몇 번 클릭하면 쓸 수 있는 일단 익숙하고요. 두 번째 편해요. 망이 그냥 다 깔려있으니까. 대신에 수수료가 엄청 비쌌죠. 사실은 원칙으로만 따지면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가 그러니까 경쟁이 애초부터 안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트라이프가 가장 스테이블 코인과 퍼블릭 체인 제휴에 있어서 앞장을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포섭한 거예요. 내 밑으로 들어와. 크립토 입장에서도 이제 대량 채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비자 카드가 써주는 퍼블릭 체인이야. 우리 마스터 카드가 스트라이프 안에 나 솔라나 들어갔어. 이거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제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아직 뭐 솔라나 망, 뭐 베이스 망, 저 뭐 폴리곤 망 가격은 왜 이러냐? 아직은 거래량 자체가 기존 대비 전체 이제 파이 대비해서 이건 뭐 소수점도 안 되는 거죠.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금액 뭐 0. 몇 원 이거 합쳐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직은 AI 에이전트 그 활성화된 시대가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뭐 심지어 요즘엔 이제 은행들도 이 코인을 빠르게 포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코인을 끌고 체인을 끌고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도태됩니다. USDT나 그리고 USDC 그리고 지금 이제 핫한 스테이블 코인 OUSD도 아시죠? 오픈 뭐 스탠다드 해서 나오는 이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미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어요.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선진국에만 익숙한데 대부분의 나라는 테더 엄청 써요. 화폐 무너진 나라 테더 USDC 무조건 씁니다. 그게 아니어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다 써요. 이런 것들은 속으시면 안 되는데 클래리티 법이랑 무관합니다. 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거는 생존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언제 올라요 이거에만 너무 이제 집착을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금 기업 관계자들 보십시오. 살아남으려면 코인 써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 아니 건당 뭐 몇천 원 뭐 걸려서 뭐 한 달 있으면 정산해주는 그 시스템 누가 쓰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죠.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전통금융 무기한 선물 거래량이 증가세다. 전통금융 그냥 주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샌디스크 뭐 이제 주가 뭐 변동성 어마어마하죠. 무기한 선물 거래량이 63억 7천만 달러입니다. 이게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을 그냥 혼자 주식 하나가 제쳐버린 거예요. 거래량을.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도 지금 거래량 되게 낮아요.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서 샌디스크 말고도 주식, 원자재는 뭐 금, 은, 원유 뭐 구리도 있겠죠. 이런 자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량 탑 이제 15개 중에 10개가 코인이 아니랍니다. 전통금융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온체인화 시켜서 선물 시장에서 팔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코인 투자에 미래가 없다. 전제가 뭐냐? 바이낸스 막을 수 있습니까? 테더 막을 수 있습니까? 트론 혹시 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 막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바이낸스 막으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죠. 테더 2015년입니까? 굉장히 페널티를 엄청 많이 줬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만약에 진짜 저 친구들을 막을 수 있다면 코인 투자가 쓸 수밖에 없다. 근데 막 정부가 그냥 확 그냥 강제 진압해버리고 막 감옥 보내버리고 그냥 망하게 할 수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아니잖아요. 무기한 선물로 뭐 전통 자산이 지금 다 온체인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주식, 채권, 뭐 인기 많은 ETF, 금은 원유 거래를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업비트 비썸은 못 하는데요. 바이낸스, 뭐 OKX, 뭐 하이퍼리퀴드, 뭐 HTX, 후업이죠. 이런 친구들은 되는데 왜 업비트 비썸은 못 하고 있을까요? 무기한 선물 왜 못 할까요? 규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낸스 본사가 어딨냐고 이제 그 장펑차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일하는 이 사무실이 본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사가 뭐 세이셸에 있고 케이만 아일랜드에 있고 뭐 두바이에 있고 뭐 몰타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규제를 워낙 힘들게 하니까 저기로 다 어디로 숨어버린 거예요. 물론 뭐 사람들이 일하는 그 사무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그레이한 애매한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이낸스도 그렇고 하이퍼리퀴드도 그렇고 뭐 OKX, HTX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쓸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만들기만 하면 다 대박이 났습니까? 온갖 역경, 뭐 CJ 감옥 갔다 왔잖아요. 벌금 5조 원 맞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정권이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뭐 회색 지대가 법이 지금 막혀 있고 뭐 리플은 뭐 소송만 5년을 당했고 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야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코인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트리거, 뭐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이게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DTCC, 미국의 예탁 결제원 있죠. 미국의 사실상 모든 증권 그 결제하고 정산하는 것을 다 여기에서 담당을 합니다. 앞으로 2달 내에 토크나 서비스를 론칭을 한다. 10월부터 이제 뭐를 그 토크나로 하냐? 이제 캔톤 네트워크 이제 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텔라 쓸 거고 체인링크도 사용하고 있어요. 뭐부터 토큰화 시키냐? 인기가 원래부터 많은 러셀 1000. 쉽게 말하면 대량 주식이에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기 많죠. 얘네들 토큰화하면 사람들 쓰겠죠. 그다음에 캔톤 네트워크 아무래도 쓰겠죠. S&P 500 지수 ETF, 단기 국채 ETF, 미국 국채 등등 지금 인기가 많은 유동성, 거래량이 활발한 1000개 종목 정도를 딱 골랐어요. 이것부터 토큰 합시다. 이게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 뭐 블랙락, 뭐 JP 모건 여기 웬만한 친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 할 것 없이 10월 달에 보니까 DTCC에서 토큰화를 본격화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름아름 시범 운영하고 있다면 저 때부터는 거래량이 생각보다 이제 많아질 거라고 전 생각이 돼요. 티핑 포인트가 지금 뭐가 될 것이냐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10월 달에 뭐 이변이 없다면 뭐 9월이다 뭐 아니면 뭐 좀 넘어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 한 10월 정도 엔트로픽 IPO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에 지금 계속 사람들이 뭔가 그 과장과 꿈과 기대를 지금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임프레션을 많이 받아요. 스페이스X를 넘어설 것이다. 뭐 역대 최고의 또 IPO가 될 것이다. 리플, 크라켄 대표로 리플만 가져왔지만 IPO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가시화될 수 있어요. 지금 뭐 클래리티법 9월 15일 저는 뭐 그냥 9월 말까지 별 재미없다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미국이 손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미국에서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이슈예요. 유일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엔트로픽이 뭐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거지 이게 뭐 코인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페이스X가 그 뭐 IPO 한다는데 IPO 그 투자자들이 인기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으니까 주식을 사전에 뭐 이제 할당을 해서 이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뚫습니까? 크라켄이다, 뭐 바이낸스다, 뭐 큰 이제 코인 거래소에 엔트로픽 주식 토큰화해서 먼저 이거 샀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스페이스X가 이거 했었잖아요. 그 주식에 대한 수요가 엄청 폭발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티핑 포인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지금 쌓이니까. 사실은 뭐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트리거가 뭐 언제 어디서 나올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이걸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바람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겁니다. 뭐 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하락장 피크다. 현물 거래량, 선물 거래량,
바닥에 그냥 딱 붙어 있다. 근데 본인은 이걸 솔직하게 좋아한대요. 뭐가 좋냐? 왜냐하면 당신과 나와 같은 일반인들이 조용히 매집할 수 있으니까. 지금 크립토 자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매집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구름대처럼 대다수의 대중들이 정말 몰아들이 닥치기 전까지 조용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자기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는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본인의 투자 전략은 너무나 간단하다. 1번 인내하는 것, 두 번째 계속 사는 것, 세 번째 계속 공부하는 것. 언제까지 계속하냐? 대중들이 들이닥치기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락장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다? 모두가 관심이 없는데 나는 그 무관심한 자산을 계속 때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원화채굴 하면서 이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 XRP, 솔라나 이거 내가 지금 10만 원, 20만 원 산다. 내 인생 바뀌나? 안 바뀌는데 마이너스 너무 심한데 그 의심하는 자신과 한 달, 두 달은 싸워볼 수 있겠죠. 6개월, 12개월, 2년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락장이 그게 어려운 거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뭐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죠. 바로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비법이 되겠죠. 생각해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코인 쌉니까? 가격이 쌉니까? 왜 쌀까요? 다 같이 힘드니까. 더 정확히는 다 떠났으니까.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싼 겁니다. 진짜면 주워 담아야겠죠. 어떤 자산이 굉장히 비쌉니까? 강남 부동산이 비쌉니까? 왜 비쌀까요? 모두가 가지려고 하는데 모두가 즐거워할 때는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 AI 3전 닉스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크립토TV 구독자님들이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호황이 2027년 중반까지 갈 것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갑자기 이런 전망을 해서 제가 좀 신기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 내년 중반까지 3전 닉스 쉽게 말하면 더 가냐? 한국의 고급 메모리 공급업체를 현실적으로 대체할 기업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 고점이 아니냐는 논쟁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안을 딱 콕 집었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이제 의아해했습니다. 내년 중반이요. 그러면 저는 연말에 그냥 여기까지 먹고 전 먼저 내리겠습니다. 이게 연말이 해가 넘어갈 수 있죠. 연초에 그냥 먼저 내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먼저 남들 다 몰렸을 때 털고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코인은요. 제가 다시 얘기 드리지만 시가총액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애플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뭡니까? 엔비디아 하나보다 절반도 안 돼요. 코인이 그만큼 지금 정말 콩할 만한 자산이 됐습니다. 원래부터 작았는데 더 쭈그러들었어요.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24년 11월에 그렇게까지 오를 거라 상상하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실걸요. 거의 없으실걸요. 작년 10월부터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은 못 맞추는 거예요. 저는 아쉽지만 다 팔고 전 좀 쉬고 오겠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잘 버티시면 좋겠어요. 여유가 되면 10,000원, 20,000원이라도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